시네마 4D S24 버전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버전은 24.035 버전이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24.037 버전이 이 영상을 라이브 하고 있는 현재의 최신 버전입니다. 자, 퀵스타트 다이얼로그를 열면 이렇게 위쪽에 최신 버전이 나왔다라고 설치라로 표시가 뜨죠. 다운로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네마 4D 다운로드로 이동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러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시네마 4D에서는 이제 온라인 업데이트 기능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한참을 찾았거든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는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회사에서는 24.035와 23.037을 둘 다 설치를 해봤는데 035를 037이 덮어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시네마 4D S24에서는 좀 더 개선된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위쪽을 보시면 트랜스폼 관련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그래서 로테이트와 스케일의 아이콘 위치가 변경이 됐고요. 이 변경된 위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키보드 단축키 E, R, T 순서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오브젝트의 코디네이트에 보시면 위치가 P, R, S로 R과 S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의 좌표에서는 사이즈와 로테이션의 위치가 지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리셋 트랜스폼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전에 리셋 PSR 아이콘의 이름이 리셋 트랜스폼으로 변경이 돼서 아이콘의 이미지도 변경이 돼서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X, Y, Z 각각의 아이콘도 이미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생겼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아이콘 3개는 이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있었던 이쪽에 컨텐츠 브라우저 테이크 이쪽에 탭들이 다 이렇게 옮겨졌는데 컨텐츠 브라우저는 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어와 스트럭처도 이 탭의 위치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 타임라인의 이 폭이 좀 더 넓어져서 사용하기 편하게 되셨고, 그리고 아이콘이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솔로 버튼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디포트 솔로 버튼이 변경이 돼서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꺼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솔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선택이 되도록 변경이 됐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비포트 솔로 셀렉션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오브젝트 탭에서 비포트 솔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이도록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트 양쪽 끝에 있는 세이프 프레임즈를 이거를 사라지게 하는 옵션이 이 옵션 탭에 세이프 프레임즈로 들어왔습니다.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사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나타납니다. 파일 메뉴에 리센트 파일즈의 이 위치가 예전엔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위쪽으로 변경이 돼서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필터에 보시면 필터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옵션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그라프 메뉴에 보시면은 모그라프에 있었던 모텍스트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진 모텍스트는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 있는 텍스트와 합쳐져서 이제는 모텍스트를 선택하실 필요 없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모텍스트가 자동적으로 실행돼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이 아이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브라우저 아이콘인데 컨텐츠 브라우저가 에셋 브라우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 중앙에 에셋 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에서 이쪽 트리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프리뷰로 보실 수가 있는데 23버전까지는
그 컨텐츠 브라우저의 그 씬 파일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거의 한 10기가 가까이 되는 파일을 받을 때 인터넷의 문제라든지 서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다운로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근데 이제는 각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돼서 좀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에 보시면 SF 브라우저 탭에서 이 다운로드 되는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가 23버전까지는 시네마4D 프로그램 폴더 내에 저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 밖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24버전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25버전이나 26버전에서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공유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작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운로드 받는 위치를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변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브라우저 프리퍼런스를 클릭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SF 브라우저를 여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도 하실 수가 있지만 직접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검색을 하실 때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를 선택을 했을 때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고요. 머티리얼에서는 플레이트로 된 이름이 없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오네요. 전체 선택하시고 엑스표 누르면 전체가 다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디테일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자세한 인포 정보가 보여지게 되죠. 디펜던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는 정보가 보여지지 않는데, 아까 플레이트로 검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플레이트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선택한 이 에셋 오브젝트에 적용된 텍스처 정보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제가 레드 시프트로 작업한 파일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플러그인 형태로 레드 시프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른 작업자로부터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떤 플러그인이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미싱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에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에 가셔서 문제가 되는 이 텍스처를 찾아가지고 리링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경로를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Save as Smart Search라는 명령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 서치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 한 때 이렇게 HDR 파일을 찾아가지고 스마트 서치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HDR로 여기 퀵 액세스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오브젝트를 제작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미 이렇게 스마트 서치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에셋을 보시면 각각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맥슨 서버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리포트에 직접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퀵에스의 페이브릿 즐겨찾기에 내가 자주 쓰거나 좋아하는 에셋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로 저장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을 키워드 형식으로 검색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검색했던 플레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키워드가 디너 플레이트, 디너웨어, 키친, 플레이트, 화이트 이런 식으로 시네마4D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키워드가 있고요. 새롭게 추가를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드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에셋 키워드를 생성한다는 이렇게 창이 뜨고요. OK를 누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던 시네마4D 그 환경 설정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설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쪽에 키워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키워드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앱셋 브라우저에서 재미난 기능 중에 여기 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름, 타입, 사이즈 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생성한 날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날짜, 그리고 몇 번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저 카운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명령어가 뜨는데 이 숫자를 입력하는 칸에 1을 입력하게 되면 제가 현재까지 사용했던 한 번 이상 사용했던 에셋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2번 이상 사용했거나 많이 사용한 에셋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배치 관련된 새롭게 추가된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는 에셋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고요. 이 주전자를 이 책상 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이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탑뷰나 프론트 뷰, 라이트 뷰를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방식을 많이들 이용하셨는데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섀도우 힌팅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그림자를 이용을 해서 그림자를 힌트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섀도우 힌팅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자 형태로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힌트를 주는 거죠. 실제로 렌더링 했을 때 이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이 책상에 딱 맞닿도록 배치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하려면 다시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플레이스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기지물 형태가 연보라 형태의 아이콘 2개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는 네모 형태의 큐브가 있고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여기 네모난 아이콘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시키실 때는 이렇게 잡고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바로 아래쪽에 오브젝트를 인식을 해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옆면에도 인식이 되죠. 이 옆에 있는 주전자에도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경계 인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운딩 박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스캐터 펜입니다. 스캐터 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형태의 원이 보여지게 되고요. 움직여 보면 이 지형에 맞도록 이 원의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나무 4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나무를 직접 이 땅에 뿌려주는 형태로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캐터 펜에서 현재 모드가 애드 모드이기 때문에 추가가 됐고 리무브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다시 애드 모드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로테이션 레인지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배치할 때 나무가 이 로테이션 값이 적용돼서 좀 더 랜덤하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툴은 다이나믹 플레이스 툴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플레이스 툴의 다이나믹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안쪽에 유리병 안쪽에 너트들이 여러 개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이나믹 플레이스 툴로 변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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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제
이 X축을 잡고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잡고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크기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더 빨리 확장과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적용되는 게 좀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이 적용되고 있죠.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시뮬레이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Shift 키를 떼면 멈추게 되죠.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이 책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3권을 선택을 하고 다이나믹 플레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면 책이 중복되지 않고 딱 붙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배치를 하고, 자, 이제 회전을 시켜서 책을 배치를 하고 클릭 Shift 마우스를 뗍니다. 그럼 책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오브젝트를 좀 더 편리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 매니저에서 가지고 온 씬이고요. 지금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디포모들 같은 것들 때문에 보기가 불편하실 텐데, 여기 필터에 지오메트리 온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그 아래쪽에 새롭게 추가된 지오메트리 온리 플레이백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지오메트리만 선택이 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물의 결과물을 확인하신다거나 팀장님이나 클라이언트를 컨펌 받을 때 좀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에 있는 트윈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씬은 새롭게 하나 열고요. 간단하게 공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았고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트윈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비포트의 아래쪽에 HUD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브레이크다운과 리타임입니다. 우선 리타임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키프레임을 40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이 키프레임이 한 칸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전체 키프레임이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내가 선택한 40프레임 이상 더 이상 이렇게 이동이 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현재 제가 이 작업한 거는 키프레임 포지션 밖에 잡질 않았죠. 여기 옵션에 보시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디폴트 값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파라미터나 유저 데이터 태그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잡았다면 이 체크를 다 누르셔야지 정상적으로 이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브레이크다운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브레이크다운의 트윈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0프레임에서 40프레임까지 이동을 할 때 20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현재 이 위치에서 0프레임과 40프레임 사이에 지금 딱 중간이죠. 중간이지만 이 위치를 내가 이렇게 30%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31% 이동이 됐는데 좀 더 옮겨 볼까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그 모션감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이 트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F커브로 놓고 볼게요. F커브 모드에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이 트랙과 다르게 현재 포지션 Y의 이 초록색 라인이 좀 더 굵게 보여서 시인성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왼쪽은 23버전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오른쪽은 24버전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지금 23버전, 24버전입니다. 그 보시면 곡선의 이 커브의 탄젠트 값이 달라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경된 이 탄젠트 값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시다면 23버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R23 에벌루에이션을 체크를 켜시면 23버전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체크 켜고 끌 때 여기 곡선의 형태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론 오브젝트로 복제를 하였는데 체크를 끄고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열고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클로너 선택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실제적으로 키프레임을 잡은 건 총 3개의 키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트랙을 선택하시고 보시면 트랙 속성에서 애프터에 이전에 없었던 루프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루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루핑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이 이렇게 제일 시작점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을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뒤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핑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지금 제가 믹사모 사이트에서 캐릭터를 하나 받아왔고요. 자, 캐릭터 오브젝트의 이제 제일 상위에 있는 너를 선택을 하고 태그, 리깅 태그의 캐릭터 데피니션 태그를 생성해주고 오픈 매니저에서 디렉트 스킬렉션으로 세팅을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솔브로 생성을 해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모션 캡처에 들어가셔서 모션 캡처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션 캡처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정보값에서 플레이를 누르시면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불러왔습니다. SF 브라우저는 닫고요. 0프레임으로 위치를 하고 모션 데이터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이 움직임을 이 캐릭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 캐릭터 솔버를 선택을 하시고요. 소스 캐릭터에 좀 전에 불러온 모션 이 데이터에 캐릭터 데피니션 태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죠. 처음에 믹사모에서 불러왔을 때는 이 파일이 정상적이었는데 제가 뭐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꼬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 꼬인 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웨이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만 여기 오픈 매니저 들어가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레프트 암과 라이트 암을 체크를 켤 건데요. 자, 캐릭터 솔버 태그의 스트렝스 탭을 체크를 하고 레프트 암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루트가 생성이 되고요. 레프트 암에 슬라이드 값이 들어오죠. 라이트 암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 레프트 암의 값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없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따라서 움직임을 만들려면 여기 컨스트레인트 태그에서 PSR이 트랜스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체크를 하시고 이 타겟에
모션 옵셋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위치가 딱 맞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즈 라이브러리에 개선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매니저에 보시면 포즈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23번에 추가된 기능이죠. 여기에서 지금 프리퍼런스와 DB 툰 리그 포즈, 밥앤 아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프리퍼런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시네아포드의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두 개는 제가 별도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퍼런스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제가 두 개를 추가를 했죠. 그겁니다. 포즈 라이브러리에서 밥앤 라이브러리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썸네일 뷰를 여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열리고요. 지금 캐릭터의 입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팅되어 있는 마우스 셀렉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입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죠. 이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내가 지정해 놓은 이 썸네일에 블렌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은 캐릭터에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템플릿에 새롭게 자동차를 리그 할 수 있는 카 리그가 추가가 됐습니다. 마스터, 카 메인, 도어 선택하시고 후드, 트렁크 이런 것들을 각각 추가할 수 있도록 리깅 세팅이 있는데요.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에셋 브라우저에 이미 이 리깅 세팅이 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카 세단을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불러올게요. 자, 컨트롤을 잡으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임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회전, 그리고 타이어도 선택을 하시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을 잡고 한번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핸들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핸들 돌리면 핸들이 돌아가면서 타이어도 회전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란색은 이런 거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트렁크도 열 수가 있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도 선택하시고 움직이면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좀 재미난 기능은 여기 카 메인을 선택하시면은,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 컨트롤에 오시면 여기 바이브레이션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좀 높여주시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시동을 걸게 됩니다. 부릉부릉 하게 되죠. 자, 한번 차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탑뷰에서 스플라인 펜을 선택하고 그려 볼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고 이렇게 자동차 선택하신 다음에 카 리그에서 마스터 컴포넌트 선택하시고요. 패스 선택을 하시면 여기 스플라인 패스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넣어 주시면은 자동차가 스플라인에 위치를 하고요. 여기 포지션 값을 이동을 하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이 될 때 제가 키를 한번 잡아 볼게요. 0프레임에서 키를 잡고 좀 넉넉하게 한 300프레임 에서 100%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가까이서 볼게요.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가서 이 정도까지 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곡선을 돌 때 타이어가 이 타이어의 그 방향이 여기를 같이 도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든 리그니까 자동차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꺼내서 사이즈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크기를 이 정도 키웠고요. 얘를 지금 위치가 조금 이쪽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자, 지형을 배치를 하고 여기 마스터 컴포넌트에 오시면 그라운드 컬리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컬리전에 콜리전 메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메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에디터블 하시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움직일 때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렌더러 기능입니다. 에셋 브라우저에 있는 이 소다라는 파일을 진 파일을 불러왔고요.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매직 블랙 룩스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매직 블랙 룩스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버전이 새롭게 5버전으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프리셋이 한 100여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툴스에 있는 컬러 이맵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컬러 이맵을 여기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색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 돌려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블루에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뉴 컬러 매핑을 선택을 하시고 제가 변경하고 싶은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 컬러를 선택을 하고 이 컬러를 다른 컬러로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색 공간이 이동하면서 컬러가 변경이 됐습니다. 좀 더 밝게 이렇게 변경을 하고 체크를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픽처 뷰어에 이렇게 컬러가 적용이 됐고요. 레이어에 보시면 아래쪽에 MBL 리절트라고 해서 이 매직 블랙 룩스에서 적용한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렌더 설정에 보시면은 매직 블랙 룩스가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오픈 매직 블랙 룩스를 누르면 다시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도 옵션에 매직 블랙 룩스를 체크를 켜시면 적용된 컬러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다이나믹 플레이스 툴에서 설명드렸던 이 씬 파일인데요. 렌더 설정 열어서 보면은 현재 레드 시프트로 작업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레드 시프트가 메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레드 시프트를 별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프데이스 24에 원래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레드 시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 레드 시프트가 보이죠. 여기에서 레드 시프트 선택하시고 스타트 IPR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뷰포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레드 시프트 렌더 설정에서 보시면은 레드 시프트를 선택하게 되면 모드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모드와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어요. 베이직 모드는 레드 시프트를 처음 접하는 분들, 아직은 렌더러를 아직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좀 편리한 그런 모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우 모드, 미디움 모드, 하이 모드 이렇게 테스트할 땐 로우 모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움, 하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켓 퀄리티를 각각 조절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드밴스 모드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나 커스텍스
글로벌 등등 다양한 옵션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이 RTX 그래픽 카드에서만 지원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RTX 그래픽 카드가 아니어서 그건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노이징 기능도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렌더 보시면은 파일 저장할 때 그 저장되는 폴더, 파일명 등을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이 토큰이라는 기능에서 좀 더 여러가지 토큰들이 CV 토큰에 있던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셀렉션 태그인데요. 셀렉션 태그에서 개선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모드 선택을 하고 여기 셀렉트에 가시면 스토어 셀렉션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셋 셀렉션이었는데 선택을 설정하는 거에서 선택을 저장하는 걸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스토어 셀렉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셀렉션 태그가 생성이 됐고요. 아래쪽에 커맨드가 추가가 돼서 이 저장된 값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솔로 모드 누르면 솔로만 볼 수가 있고 다시 전체 보이도록 돌릴 수 있고요. 하이드 반대로 이제 숨길 수도 있고 디셀렉트 선택하고 디셀렉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변경하고 싶으시면 선택하고 업데이트 누르면 변경이 돼서 솔로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폴리곤 뿐만 아니라 포인트 엣지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씬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씬 노드를 작업을 하려면 우선 여기 윈도우에서 씬 매니저를 꺼내고요. 여기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SF 브라우저를 열고 여기 노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여기 제네레이터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지오메트리 프리미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큐브를 들어가서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씬 매니저에 큐브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지오메트리 모디파이어에서 인셋 기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셋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구조로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인셋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스택 구조로 배치가 됩니다. 오브젝트 매니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여기는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처럼 밑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자, 인셋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이너되는 것처럼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위쪽 방향으로만 적용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셀렉션에 가셔서 셀렉트 페이싱 기능을 여기에 베이스와 인셋 사이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야지 먼저 방향을 먼저 정하고 인셋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디폴트 값이 -x이기 때문에 이쪽에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y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면을 좀 더 분할시키기 위해서 서브 디바이드를 적용시킵니다. 서브 디바이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서 명령어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좀 더 많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자, 스무스 값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변경이 되고요. 값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2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익스트루드 시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되죠. 간단하게 레고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메이크 에디터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을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세그먼트 값을 변경하고 200으로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프로시저럴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챔퍼를 한번 줘볼 건데요. 챔퍼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깨지는 이유는 지금 챔퍼의 이 타입이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엣지로 변경시켜 주게 되면 엣지로 변경이 됐고요. 지금 값이 높기 때문에 사이즈를 1, 서브 디비전을 3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안쪽에 여기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익스트루드에 가시면은 여기 하나의 아일랜드로 합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질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PBR 재질을 생성을 하고요. 리플렉턴스에서 컬러를 변경을 해주고 컬러를 큐브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씬 매니저 좀 설명을 드리면, 레이어 형태를 선택을 하면 이 스택 구조가 닫힙니다. 그러면 닫힌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재질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책갈피 형태를 선택하시면 이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자, 만약에 챔퍼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으면 재질이 선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을 시키시려면 재질을 한 단계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그 위에 챔퍼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아이콘들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확인이 어렵긴 합니다. 대신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값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3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바이패스라고 그래서 바이패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들에도 다 있어요. 바이패스를 누르게 되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건너뛰게 되는 거죠. 바이패스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눈은 뷰포트에서 안 보이는 기능입니다. 렌더링을 하면 렌더러에서는 보여요. 반대로 여기에는 렌더링을 걸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로는 우리가 익스포트의 USD 파일을 보면은 머티리얼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디테일한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환경 설정에서 한 가지 이제 많이 쓰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니까 설명드릴게요.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랭귀지를 체크를 여시면 인스톨 랭귀지 버튼이 여기로 변경이 됐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각 나라별로 뜹니다. 그리고 버전별로 떠요. 한국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거 누르면 한국어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네어포디 S24의 기능을 빠르게 훑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맥 버전인 경우에는 M1 맥도 이제 대응하도록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익스텐션에 있는 무스 바이 맥슨도 좀 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현재는 제 아이폰이 7이라서 요거는 핸드폰이 좀 빌려가지고 테스트 한 다음에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